저것은 나무이다. 근데 그것과 나는 저것이 나무인 것을 안다라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몇천 년 동안. 그게 이제 철학 전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진단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1951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한 넉 달, 5달 동안의 이야기죠. 비트겐슈타인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남은 몇 달 동안 제일 열심히 글을 쓰겠다. 그래서 그때 쓴 글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확실성에 관하여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저것이 나무라는 것을 안다 라고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가 이제 듣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럴 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철학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철학에서 재미난 이야기예요. 나는 저것이 나무인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안다에서 나는 안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것은 나무이다. 근데 그것과 나는 저것이 나무인 것을 안다라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차이가 없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종래 철학의 문제는 나는 안다라는 것을 딱 상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안다. 그게 무슨 뜻일까를 탐구한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커다란 분야 중에 하나인 인식론이죠.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비웃은 거예요. 그거 철학자만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답은 미친 게 아니고 철학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 전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진단이에요. 저것이 나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안다를 붙이게 됐고 그 나는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사람들이 탐구했다. 그것이 인식론이다. 그것이 철학의 큰 분야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몇천 년 동안. 램지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라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무엇임을 안다라는 거에서 나는 안다를 없애도 되지 않냐. 그거 괜히 쓸데없이 붙여가지고 철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램지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군더더기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것이 나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군더더기를 붙임으로써 철학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철학의 전체 풍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 확실성에 대하여라는 그 책의 좀 더 뒤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괴테를 인용을 해요.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이런 걸 인용하거든요. 근데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런 맥락에서 나와요. 파우스트가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처음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요. 다른 식으로.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로 바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 근데 생각으로 뭐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또 바꾸냐면은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 권력이 있어야지 뭘 이렇게 바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또 바꿔요.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서 행위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해요. 보통 철학을 배울 때요. 성경이 등장하는데 그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게 이성이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철학이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파우스트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다 사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머리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우스트에서도 그거는 거부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었느냐,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나무다라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는 저것이 나무라는 걸 안다. 이런 말씀, 이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따라서 철학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죽기 몇 달 동안은 이제 작업을 열심히 했고 상당히 평온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이 이제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저녁에 항상 그 부인과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바깥에.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포도주를, 와인을 마셨는데 그 부인은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은 마실 수가 없으니까 와인을 받아서 그걸 화분에 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걸 루틴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일생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철학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기계학으로 가요. 기계항공. 그러니까 꿈이 뭐였냐면요, 하늘 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철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철학을 할까? 항공학을 계속 할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고민하면요, 그냥 거기서 그치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당대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러셀을 찾아가요. 그 러셀을 찾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항공학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러셀이 그 학생한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줄 테니까 그 방학 동안에 논문을 하나 써와라. 짧은 글을, 에세이를. 그래갖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 그 에세이를 써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 러셀이 딱 한 문장을 읽고서 자네는 항공학을 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학 안 하고 철학으로 전과하거든요. 철학으로 이제 옮겨와서 그 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천재적인 철학자였지만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전통적인 철학 지식은 매우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한 건 아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 죽기 몇 달 전에는 마지막 작업에 몰두했고, 마지막 작업을 한 얘기는 결국은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